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세원 저널리스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은 주토피아2 엠바고가 풀린 후에 업로드가 될 건데요. 국내 언론 시사에는 18일에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2016년에 1편이 개봉했을 때만 해도 처음부터 기세가 좋은 작품은 아니었어요. 첫날 박스오피스 4위 했었더라고요. 개봉 첫날 관객 수는 한 3만 명 정도. 근데 그야말로 미친 입소문을 타서 관객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보통은 개봉 첫날이랑 첫 주 주말에 피크를 찍는데 이 영화는 개봉 1주차보다 2주차가 관객이 더 많이 들고 또 입소문이 나고 있는 영화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대부분 영화 관객 수는 토요일이 일요일보다 많습니다. 일요일은 뭐 다음날 학교 가거나 출근해야 하니까 일요일 저녁에 집에서 쉬는 분들이 많죠. 근데 토요일보다 일요일 관객 수가 더 높게 나오는 영화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건 일요일이라는 그 디버프를 뚫고 입소문이 너무 강력해서 관객 수가 더 높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토피아도 첫 주 주말을 보면 뭐 토요일에 12만 그리고 일요일에 14만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관객 수가 줄지 않고 쭉 길게 가더니 나중에 1위까지 하고 최종 관객 수 470만쯤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인 줄 알고 관심 없었는데 너무 재밌다. 내가 여우한테 설렐 줄 몰랐다. 평등과 차별 문제를 다룬 정치적으로 올바른 영화인데 그게 교조적인 게 아니라 재미까지 잡았다. 동물 캐릭터들 너무 개성있고 귀엽다 이랬었죠. 제가 CGV 들어가서 예매자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20대가 40%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관객들이 많이 봤다면 사실 부모 나이대가 높게 나와야 하는데 20대가 자녀들 데리고 극장 갈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건 성인 관객들이 너무 즐겼던 작품이고요. 또 여성 관객이 무려 67%를 차지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극장 성비는 여성이 6대4 정도로 더 높은 것을 감안해도 이제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매량 추이를 보면 아마 1편과 달리 2편은 시작부터 박스오피스에서 높은 스코어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주토피아에 대해 모르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확률은 아주 낮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컨셉을 설명하자면요. 주토피아는 누구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구호를 가진 동물들의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시설은 어떤 동물이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겉보기에는 차별 없이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봐도 그렇듯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죠. 주인공 주디는 경찰이 되고 싶어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주토피아로 왔는데 실제로 주디한테는 교통딱지를 끊는 일이나 시키려고 하고 주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임무에는 안 끼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디는 그래도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고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 하는데 마찬가지로 차별받는 존재였던 닉은 그냥 자기 처지를 받아들이고 이제 사기꾼이 됐죠. 처음에는 둘이 좀 함께 갈등도 겪지만 점차 가까워지면서 콤비로 거듭나고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게 1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편이 그냥 누구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토끼도 경찰이 될 수 있고 경찰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당연하게 이상적인 소리 하네 하고들 받아들였을 텐데 여기서 한번 꼬는 게 있었죠. 사실 진짜 빌런은 양이었잖아요. 주토피아 세계에서 약자였던 양이 그런 말을 하죠. 육식동물, 그러니까 높은 계급에 있는 동물들이 약자인 초식동물들을 억압한다. 그러니까 이제 육식동물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을 심는 일종의 선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 계급 구조를 전복시키려고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하시는 분들도 좀 봤어요.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요. 이게 요즘 말하는 역차별 같은 것을 풍자한 거 아니냐. 역차별 주장을 통해 결국 또 약자를 고립시키고 차별하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연상시키게 하는 스토리텔링한 게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당연히 의도는 그게 언론 통제나 선동을 지적한 거였어도 관객에게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긴 했습니다.
또 주디가 여우태지 스프레이를 갖고 있는 건 뭐 여성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품 같은 것을 갖고 다니는 것을 연상시키는데, 이게 막 주디가 편견을 갖고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건 약간 문제이지 않나? 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죠. 물론 영화의 의도는 그 여우라는 동물을 향한 편견을 지적한 거여도 이게 뭐 여성과 남성의 구도니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토피아를 너무 재밌게 봤고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막 인형도 샀는데요. 제가 수긍하는 비판이 있다면 좀 영화가 나이브했다? 뭐 내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뭐 각성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러면 뭐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좀 얕다? 그러니까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지금 이 시대에 다루려면 좀 더 섬세하게 구조를 짰어야 했다. 뭐 그 정도의 비판은 저도 좀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토피아 2편입니다. 우선 짧게 말씀드리자면 닉 주디 커플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둘이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잖아요. 막 주디상이다, 뭐 닉상이다 이런 말도 있고 닉 주디 챌린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편은 정말 닉 주디 커플 팬들을 위해 떡밥을 미친 듯이 퍼다줍니다. 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 그 디즈니의 의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는 둘이 막 갈등을 겪거든요. 그래서 뭐 갈등을 중재해주는 무슨 뭐 프로그램 같은 데도 참여하고 그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결국엔 다시 화합하는 그 과정이 이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원래 닉 주디 커플 좋아하는 팬들은 뭐 둘 사이에 뭐가 더 있다, 이성적인 텐션이 있다고 해서 막 그것을 막 발견하려 하고, 뭐 없으면 그냥 일명 착즙까지 하고 막 2차 창작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좋아했던 거잖아요. 야, 너네가 본 거 맞아 하면서 그 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 던져줘요. 그래서 아마 닉 주디 커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토피아 2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1편의 주제 의식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제 2편에선 차별받는 존재가 그 게리라는 이름을 가진 뱀, 그 파충류로 나와요. 그러니까 1편에서 파충류가 안 나왔는데 그게 2편을 위한 빌드업인가?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1편이 그 정도로 성공하지 않았다면 2편은 계획에 없었다는 게 디즈니의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이 뱀이 예고편에서 공개됐을 때부터 약간은 호불호가 갈렸어요. 보통 이런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귀엽게 좀 모해화해줄 법한데 이제 뱀 비늘을 너무 디테일하게 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애니메이션의 뱀 캐릭터에 대한 호불호는 뭐 전 비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늘이 너무 눈에 잘 보여요. 주토피아의 주제는 막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인데 이제 뱀 캐릭터 디자인을 보면서 너무 뱀 같아서 이제 못 품겠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모순적인 것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동물원과 이런 거 볼 때도 막 뱀 나오면 못 봤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여튼 그런 시각적인 장벽이 있지만 워낙에 주토피아는 뭐 이야기가 단순하고 귀여우니까 뭐 보다 보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토피아 1편은 뭐 미국 사회나 정치적인 맥락에서 읽어낼 거리들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2편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야심을 갖고 뭐 1편에서 받았었던 어떤 일부의 비판을 좀 극복하고 1편보다 더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내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이 난민의 메타포가 분명히 있음에도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더 있었으면 뭐 디즈니가 뭔가라도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에겐 약간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주토피아 시리즈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늘 느끼는 지점이 동물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번 편도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애니메이션에 반영한 뭐 그런 포인트들이 참 좋았고요. 뭐 온혈동물, 냉혈동물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게 되게 꼼꼼하고 귀엽기도 하거든요. 이거 되게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애니메이션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동물 덕후라면 이 영화에서 동물을 재현할 때 어디까지 신경 썼는지 하나하나 그 포인트를 발견하신 것도 좋은 감상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